안녕하세요. 스포예감입니다. 화려한 날들 6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도 작가님의 예고편 낚시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노숙자 행색의 지역이 저 자식 나버렸네. 병땡 같은 하는 장면. 사실은 두 장면을 합쳐 만든 거였죠. 보고 나니 허무하더라고요. 이제 예고편도 썸네일처럼 낚시가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저도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6회 리뷰부터 하고 이어서 다음 화 예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보아 이야기부터 가볼까요? 처음엔 결혼식 당일 계획적으로 도망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보아의 친구 오희경이 호주에서 신혼여행 중에 용접공 서재욱을 찾아내 사진을 보낸 거죠. 그 문자를 확인한 순간 보아는 결혼식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문자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요. 방금 전에 알았어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미안해요. 이지혁 씨. 그동안 이름만 오르내리던 서재욱, 드디어 행방이 드러나자 바로 따라간 겁니다. 결국 가장 불쌍한 건 지혁이네요. 그리고 은호와 성재가 정보아를 잘 아는 이유도 이번에 드러났죠. 대학 시절 청포시에 있던 에델 보육원 리모델링. 서울 6개 대학이 모여 큰 공사를 했고 거기서 정보아와 서재욱이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은호가 속한 동아리 한결같이도 참여했으니 다들 서로 잘 알 수밖에 없었죠. 결혼식이 깨지고 집으로 돌아온 지혁.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사랑이 아닌 조건 때문에 한 결혼이었다는 고백. 상철은 분노하고 지혁은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다며 맞섭니다. 사내 자식을 강조하는 아버지에게 그건 옛날 얘기라며 세대 차이를 들이밀죠. 여기서 예고편의 명대사. 난 형 인간 같지도 않아. 알고 보니 지환이 수빈과 대화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지환은 뜨거운 사랑을 원하기에 형을 이해 못하고 수빈은 오히려 큰 오빠를 두둔합니다. 철없어 보여도 현실적인 캐릭터가 수빈이죠. 상철은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정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등짝 2대만 때리고 안아주려고 했어. 이 대사는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천호진 배우님의 연기까지 더해져서 저도 눈물이 핑 돌더군요. 집을 나온 지혁은 여관에서 2박 3일 동안 방에만 틀어박힙니다.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택배 상하차. 말은 안 해도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한편 성재는 은호에게 다가가지만 은호는 차갑게 잘라냅니다. 저에겐 그냥 이지혁 씨 친구일 뿐이에요. 성재 입장에선 정말 큰 상처였을 겁니다. 그리고 드러난 사실 하나. 성재는 카페 아지트의 단골 중 단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점심마다 1시간, 주말엔 책까지. 수정이가 은호에게 자각시켰죠. 늘 카페에 있던 사람이니 지혁을 못 챙긴 것도 결국 자기 마음이 지쳐서였을 겁니다. 지혁은 성재에게 너도 피해자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끝내 듣지 못했죠. 무심하게 떠난 성재를 보며 저 자식 나버렸네. 바로 예고편에 쓰인 그 장면입니다. 성재가 주머니에 넣어준 100만 원 때문에 화가 난 지혁은 유심칩까지 뽑아 던져버리죠. 이게 앞으로 큰 복선이 될 겁니다. 연락이 안 되는 지혁. 반드시 위기 상황을 부를 장치겠죠. 그럼 7회 예측 이제 들어갑니다. 씬1. 새벽 현장 인력소. 새벽 공기 속 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번호표를 쥔다. 등에는 식은땀이 먼저 맺혀 있다. 누구도 그를 모른다. 그게 차라리 편하다. 작업반장이 말한다. 오늘은 철거다. 장갑 꼭 껴라. 망치 소리가 속을 두들긴다.
휴게 시간, 편의점 TV에서 자막이 흘러나온다. 새벽 4시, 오리시 양수저수지 변사자 발견. 지혁은 화면을 스치듯 본다. 주머니에 휴대폰은 잠들어 있다. 유심은 없다. 세상은 닿지 못한다. 그는 중얼거린다. 살아있다. 그게 다다. 오늘은. 그는 다시 망치를 든다. 팔은 저리고 마음은 비어있다. 비어있는 마음이 오늘은 더 가볍다. 신이. 오전, 상철의 발걸음. 상철은 좁은 골목을 걷는다. 낡은 작업복들 사이에서 아들의 그림자를 찾는다.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혹시 키 크고 말수 적은 청년 못 보셨소? 말은 별로 없는데 눈빛이 굳은 노인은 대꾸한다. 다 거기서 거기지. 젊은 것들 표정이 다 그래. 한마디가 가슴에 박힌다. 전화 목록에서 아들의 이름이 반짝인다. 옆에 빨간 느낌표가 켜진다. 연결되지 않는다. 세상과 아들 사이 끊어진 선. 그 선이 오늘은 더 무섭다. 상철은 중얼거린다. 미안하다. 그래도 좀 살아라 이놈아. 말은 공중에 흩어진다. 등줄기는 구부러지고 발끝은 무겁다. 신삼. 낮 카페 아지트. 머그잔에서 김이 오른다. 수정은 계산대에 팔꿈치를 괴고 은호는 메뉴판을 고친다. 문이 열리고 성재가 들어온다. 연한 베이지 셋업 차림. 오늘은 화면에 서는 날이다. 수정이 말한다. 오늘 좀 다르네. 화면보다 사람이 더 남았어요. 성재는 짧게 대꾸한다. 사람이 남아야 오래가지요. 은호가 묻는다. 수빈 채널 잘 나왔나요? 성재는 대답한다. 숫자는 모르지. 근데 사람은 남더라고요. 말끝이 은호 쪽으로 흘러간다. 시선이 멈칫. 그리고 다시 멈춘다. 목구멍에서 말이 맴돈다. 은호 후배, 나. 그 순간 수정이 끼어든다. 손님, 아메리카노 2잔 더요. 말은 그 자리에서 접힌다. 타이밍은 늘 한 발 앞에서 웃는다. 성재는 다시 묻는다. 오늘 밤 시간 돼요? 은호는 모른다고 답한다. 확답은 조금 뒤에 하겠다고. 성재는 고개를 끄덕인다. 확답보다 중요한 건 눈이 어디를 보는지다. 신사. 오후 촬영이 끝난 뒤 골목. 수비는 삼각대를 접고 성재는 재킷 단추를 끼운다. LED 조명이 꺼지자 얼굴의 기세도 함께 꺼진다. 수정이 성재에게 농담처럼 던진다. 아, 맞다. 은호가 나한테 소개팅 좀 시켜달라 하더라고요. 성재가 되묻는다. 은호 후배가요? 수정은 웃으며 대답한다. 네, 웃으면서 말했지만 진심 같았어요. 성재의 얼굴이 굳는다. 9회 동안 곁에 있었지만 결국 자신은 지혁의 친구일 뿐이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찾으려는 순간 그의 마음이 뜨겁게 조여온다. 성재는 속으로 결심한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못한다. 신호. 저녁, 수빈의 편집실. 화면 속에는 오늘 찍은 성재의 모습이 선명하다. 베이지 셋업, 단정한 눈빛. 수빈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컷을 잘라붙인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제목은 재벌 남친 룩. 이게 더 눈길 끌겠지. 화면 위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춤춘다. 조회수, 댓글, 구독자. 그녀의 하루는 그 숫자로 움직인다. 하지만 잠깐 멈춘다. 큰오빠 지혁이 떠오른다. 오늘도 먼지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얼굴. 수빈은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엔터를 누른다. 영상은 업로드된다. 신 6. 밤, 카페 아지트 테이블. 맥주 2잔, 거품이 반짝인다. 수정은 계산대를 비우고 돌아와 자리에 앉는다.
성재와 은호가 마주 앉는다. 성재가 묻는다.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말 하나가 천천히 떨어진다. 은호는 눈을 피한다. 그 순간 휴대폰이 떤다. 새벽 4시 오리시 양수저수지 변사체 발견. 은호의 얼굴이 굳는다. 설마 아니겠죠? 성재가 말한다. 연락해봐요. 은호는 고개를 젓는다. 받지 않아요. 유심을 뺐어요. 그날 이후로 아무도 닿지 못해요.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린다. 맥주의 거품은 꺼지고 공기는 무거워진다. 성재가 말한다. 가보죠. 은호가 놀라 되묻는다. 지금요? 성재는 단호하게 말한다. 늦으면 후회합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남은 자는 말이 없고 테이블 위 휴지는 흔들린다. 신7 같은 시각, 작은 의원의 침상. 흰 불빛 아래 지혁은 링거를 꽂은 채 누워있다. 쓰러진 그를 누군가 업어다 놨다. 신분증을 묻고 연락처를 묻지만 대답은 없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한다. 연락할 사람 없어요? 지혁은 고개를 젓는다. 없습니다. 하루만 더 쉬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나가야 합니다. 그는 작은 영수증 한 장을 쥐고 나온다. 바람이 종이를 뒤집는다. 주소는 접혀서 읽히지 않는다. 찾아줄 사람도 없고 찾을 시작점도 없다. 신8 밤 양수저수지 진입로. 물가의 바람은 차갑다. 경광등이 번쩍인다. 성재와 은호는 경찰 라인 앞에 선다. 은호가 묻는다. 신원 확인은 됐나요? 경찰은 고개를 젓는다. 아직입니다. 가족분이세요? 성재는 짧게 답한다. 아닙니다. 그냥 소식 보고 왔습니다. 시간이 늘어진다. 숨이 막힌다. 잠시 후 경찰이 돌아와 말한다. 동일인 아닙니다. 은호의 무릎에서 힘이 풀린다. 숨이 돌아오자 눈물이 터진다. 성재가 조심히 손을 내민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괜찮다는 결과예요. 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저 사람은 나를 버린 건가? 성재는 낮게 대답한다. 그건 본인에게 직접 물어야죠. 찾아야 물을 수 있습니다. 신9 같은 밤 인력소 근처 포장마차. 지혁은 허겁지겁 국물을 들이킨다. 입안이 데인다. 그래도 좋다. 아무도 묻지 않는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주인이 말한다. 늦게까지 수고했네. 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잘 먹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현금 몇 장뿐이다. 전화는 꺼져 있고 목소리는 묻혀 있다. 가다 멈춘다. 포장마차 옆 공중전화 앞. 손이 동전을 찾지만 없다. 주머니는 비어 있다. 지혁은 중얼거린다. 살아있다. 그게 다다. 오늘도. 그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어둠으로 걸어간다. 신10 새벽 직전 상철의 마당. 새벽이 오기 전 공기는 차갑다. 상철은 마당에 서서 삽으로 흙을 고른다. 잡초를 뽑고 땀이 맺힌다. 다정이 다가와 묻는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상철은 낮게 대답한다. 그놈이 돌아올 때까지. 문을 열어두려고. 다정은 미소 짓는다. 잘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인다. 말은 돌처럼 무겁다가 조약돌처럼 가벼워진다. 새벽 공기가 오늘은 덜 차갑다. 신11 아침 성재의 차 안. 유리창에 새벽빛이 번진다. 성재와 은호가 말없이 앉아있다. 성재가 먼저 말한다. 오늘 내 얘기는 접겠습니다. 대신 같이 찾죠. 가장 먼저 그 사람이 가는 곳.
버릇처럼 가던 곳, 일을 구하던 곳. 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성재는 덧붙인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찾고 나서 하세요. 차가 움직인다. 지도에 나오지 않는 길로 마음이 먼저 방향을 정한다. 신 12. 낮, 인력소 카운터. 낡은 볼펜 하나, 너덜해진 출근표가 놓여 있다. 성재가 묻는다. 키 크고 말 적고 며칠째 철거 나가는 청년. 여기서 일자리 받나요? 직원은 대꾸한다. 그런 청년들 천지요. 은호가 손을 꼭 쥐며 말한다. 팔에 얇은 흉터 있어요. 웃을 때 잘 안 웃어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한다. 새벽 반장들한테 물어보쇼. 근데 연락은 돼요? 은호는 짧게 답한다. 안 돼요. 직원은 씁쓸히 말한다. 그럼 찾기 힘들겠네. 다들 없는 사람처럼 사니까. 은호의 손이 떨린다. 성재가 그 손을 살짝 붙든다. 말 대신 온기를 전한다. 성재는 말한다. 끝까지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라도. 은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말이다. 신 14. 같은 시각, 영나의 방. 영나는 책상 앞에서 교재를 펼친다. 문틈으로 어머니의 그림자가 들이운다. 엄마가 묻는다. 저녁은 먹었니? 오늘 기사는 어때? 영나는 짧게 대답한다. 괜찮아.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근데 나이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는 단호하다. 당연하지. 모든 건 내가 확인해야지. 문이 닫히고 숨이 막힌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뜨는 이름, 지완. 메시지 한 줄. 영나 씨, 오늘은 웃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숨통이 트인다. 영나의 입술 끝이 살짝 흔들린다. 신 15. 저녁, 재건축 구역 골목. 철거 직전의 건물, 벽엔 스프레이 자국, 바닥엔 먼지가 가득하다. 지혁은 공구를 정리하다가 멈춰 앉는다. 옆에서 동료 노동자가 묻는다. 젊은데 왜 여기 있어? 지혁은 짧게 대답한다. 조용해서요. 그는 말을 아낀다. 말 대신 눈동자가 바닥을 더듬는다. 기억 속 목소리가 귓가에 겹쳐진다. 너도 피해자야. 그 말.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재는 떠났고 자신은 남았다. 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린다. 아무도 아니다. 난 아무도 아니다. 신 16. 밤, 카페 아지트 뒷골목. 은호는 쓰레기 봉투를 내다 놓는다. 어둠 속 발자국이 멈춘다. 성재가 서 있다. 그가 묻는다. 내가 은호 후배한테 괜히 짐이었나?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짐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누굴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 말한다. 알아요.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대화지만 무게는 길다. 성재는 뒷모습을 남기고 골목을 떠난다. 은호는 문을 닫으며 천천히 숨을 고른다. 신 17. 같은 밤, 인력소 근처 여관방. 좁은 방, 낡은 시트. 지혁은 침대에 앉아 영수증을 펼친다. 작은 글자, 작은 숫자. 삶의 무게가 숫자로 매겨진다. 여관 주인이 말한다. 사흘째 방에만 있으면 사람들 오해해요. 지혁은 고개를 숙인다. 괜찮습니다. 이제 나갑니다. 그는 작은 짐을 챙긴다.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그래도 나가야 한다. 멈추면 삼켜지니까. 신 18. 새벽, 오리시 양수저수지 언덕. 물 한 개가 피어오른다. 경광등은 꺼지고 어둠만 남았다. 성재와 은호가 언덕에 서 있다.
은호가 낮게 묻는다. 그 사람, 어디 있는 걸까요? 성재는 조용히 대답한다. 살아있다면 언젠가 마주치겠죠. 은호는 고개를 숙인다. 마음 한쪽이 여전히 지혁을 부른다. 성재는 그 눈빛을 본다. 말은 삼키지만 눈은 드러낸다. 씬 20. 낮, 도심 빌딩 옥상. 지혁은 옥상 난간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본다. 차들이 흐르고 사람들은 작다. 주머니 속엔 현금만 있다. 전화기는 꺼져 있다. 지혁은 낮게 중얼거린다. 살아있다. 그게 다다. 그러나 오늘까지만.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찾고, 누군가는 버틴다. 화려한 날들은 계속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